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달러 인덱스,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엮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에서 4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미국은 5월 첫째 주 금요일날 전달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죠? 수요일에는 미국의 ADP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그런데 이건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 역시 매우 좋겠구나. 그래서 4월달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100만 개 정도, 이 정도를 사람들은 예측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200만 개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딱 까보니까 26만 개가 났습니다. 엄청난 쇼크입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속에 나온 고용 쇼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여러 오차들이 통계에 개입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번은 통계 오류다, 실제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데이터를 근본적인 추세로 간주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출렁인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9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터에 돌아가서 어설프게 돈을 벌 바에는 차라리 나 그냥 실업수당 받을래. 그래서 이러한 정부 지원이 구직 요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업수당이 사람들을 일하지 않게 해서 더 강력했어야 할 일자리 시장을 방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여전히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봐라, 지금 부양책 때문에 실업수당 때문에 고용이 부진한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돈을 뿌리고 있다, 이거 이제 적당히 뿌리자, 이렇게 서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 고용 증가 둔화에 갈 길 멀어 초대형 지출안 처리 촉구. 실제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실업률 역시 5.8%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6.1%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 대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보고서는 우리가 취하는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면서 우리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사는 가파르고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고용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지금 밀려있는 지출안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이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만 조금 확대해 볼게요. 위쪽에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2년물 먼저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댈런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역시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살짝 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잠시 흔들렸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가 0.147%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 시기, 이것이 뒤로 미뤄졌다, 아직은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 볼까요? 미국의 부진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5%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장중에 뚝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느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래 꼬리를 달고 결국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은 계속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결국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위로 올라갈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양책, 특히 4조 달러 부양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그럼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추가적인 경기 회복,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 이쪽에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까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91에서 90.2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달러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봅니다. 달러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기 회복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락다운을 해제한다, 변종 코로나가 조금씩 사라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경기 회복을 하다가 살짝 꼬꾸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때와 조금 비슷합니다. 작년 11월 달이 어떤 때였나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서 앞으로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기대감이 가시화됐던 시기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앞으로 연준에서 꾸준히 돈을 풀어서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을 지원 사격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달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을 보면 이때쯤이죠.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달러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와는 좀 다르겠죠. 작년 11월에 이미 부양책을 한 번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했고, 한국의 코스피 볼까요? 한국의 코스피도 이때 당시 작년 11월부터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8, 9, 10월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그렸었는데요. 11월부터 본격적인 약달러,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3박자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당시 박스 상단이었던 2450포인트를 뚫고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이러한 3박자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밴드도 꽤 올라와 있고 이미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주가 레벨 자체도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처럼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장대 음봉을 기록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역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이것은 한국 증시의 외국인 유입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비트코인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비트코인은 56,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덧 57,600달러, 57,700달러, 3%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5월 9일 저녁 9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간 시점과 지금 현재의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 엄청난 양봉이 터졌네요. 이더리움은 지난주 금요일에 3,500달러 이쯤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3,800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약달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것에 사람들은 베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매수 매도 추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